대전도 그랬고 인천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계속 지정했었는데 그때 다 지정을 몇 번씩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냥 올랐으니 비교적이니까 무조건 투자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뒤늦게 어설프게 들어갔던 분들은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가장 궁금한 거는 지금이 집을 사야 되냐 어쩌냐. 결국은 이제 1주택자가 대다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실거주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애들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 때문에 집을 결정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이 빠지던 오르던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대부분은 네. 아마 집을 살 거고요. 실수요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입지, 좋아하는 입지들은 살짝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을 할 것 같고, 투자층들이 몰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제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수요가 빠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이 부분이 좀 더 영향이 크실 거라고 보셨어요? 그렇죠. 이 코로나가 우리 부동산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줬냐면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갈 수가 없고 현장을 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거의 3개월 가까이 현장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금매들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이제 이후가 어떻게 만날 것인지가 이제 궁금한 텐데 일단 투자층들은 보수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왜냐면 지금 금매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조정되는 곳이 생겼거든요. 투자층들이 관심 있어하는 상품이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 눈치 보면서 관망세가 지속될 것 같고요. 당장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거주해야 되는 사람들은 방학 때 아마 그때 의사결정 할 텐데 그때 몰리는 지역들은 좀 올라갈 것 같고 아무래도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갔다가 지금 손을 띄고 있는 데들은 가격이 좀 빠지겠죠. 일단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좀 같이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네요. 그래서 결국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이 조정되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많은 지금 언론에서 보면은 서울 핵심 지역이 조정됐다라고 하는데요. 조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언론사에서 지금 몇 주째 강남이 서울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되는 것들은 급한 물건들이잖아요. 금매죠. 금매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30평대 이상 같은 경우는 싼 게 20억, 비싼 건 30억이거든요. 20억, 30억 하는 그런 아파트들은요, 코로나나 대선 정부가 무관하게 원래 호가 차이가 한 5억에서 10억 차이가 나요. 1층이랑 중간층, 로얄층이 가격이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또 로얄동이랑 로얄동이 아닌 곳과 다를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조합하게 되면은 가장 인기 없는 동의 1층과 가장 인기 있는 동의 중간층 같은 경우는 최소한 5억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얄동, 로얄층이 바로 알랄이라는 건데 거기와 이제 안 좋은 동의 가장 1층 이런 데의 가격 차는 동시에도 한 몇 억씩 날 수 있다. 그것들 가지고 조정이 됐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청약을 합니다. 인쇄 청약. 최근에 청약한 결과 보셨나요? 맞습니다. 다 세 자리 숫자입니다. 그러게요. 그건 다 실수요거든요. 투자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자 분들이 아마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에 집들을 선택하게 될 텐데 아마 생각보다 시장에 갔을 때 싸지 않다는 걸 느낄 거고요. 근데 당장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그냥 거래를 할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건 어디냐면요.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지역의 규제 지역들 이외의 지역에 거래가 좀 돼가지고 올라갔던 지역들은 지금 거의 솔직히 조정이 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좀 올랐던 데가 대표적인 데가 이제 수용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데가 있고 인천 이렇게들이 좀 최근에 특히 올랐던 지역인데 그런 데는 실제로도 이제 상승폭이 많이 떨어지고 조금 조정을 받는 분위기긴 해요. 그렇죠. 지금 광명도 있고요. 하남도 있는데 거기도 일단 금매들 나온 것들 특히 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좀 장기간 투자해야 되는 것들은 좀 조정이 됐습니다. 왜냐면 그건 진짜 지금 들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투자 수요라도 볼 수 있는 상품들이 그렇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 많이 올랐는데 규제지로 다 규정이 됐어요. 4개 그렇죠. 이제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뭘 보면 하냐면은 청약 경쟁률이 그때는 3자릿수였는데 지금 2자릿수인데 거의 한 자릿수 가까운 2자릿수 내려왔어요. 그럼 많이 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수요가 빠진 거죠. 성남은 지금 어차피 규제적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용인 같은 경우도 아주 비싼 것들은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아주 비싼 것보다 좀 아랫단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비싼 것들은 부담이 되는 시기가 된 것들이죠.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조정장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도 좀 디테일하게 면밀하게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아파트들 중에서 인기가 늘 언급되는 음마 아파트 가격이 내려왔다. 음마가 지금 5억 빠졌다라는 게 뉴스죠, 사실. 잠시 리센치가 5억 빠졌다. 까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호가가 빠진 거지 거래 대금이 빠진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가격에 거래가 됐는지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리센치가 좋은 사례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16억, 22억. 그것도 다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6억이 먼저 거래가 됐고 22억이 먼저 됐는데 16억은 부자 간의 증여 거래였었고 22억은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법인으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서 비싸게 거래한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 궁금한 거는 하반기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 하반기 집값에 영향을 미칠 변수라든지 좀 고려해야 될 건 좀 뭐가 있을까요? 네, 결국은 실수요자들이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실수요자들은 늘 조금 늦게 선택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6월 1일이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6월 30일이 또 기준이 됩니다.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지침을 줬냐면은 10년 이상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한시적 감면 혜택을 6월 때까지 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가 부담되신 분들은 6월 1일 전에 이전에. 매물을 내놓을 거예요. 그게 바로 금매고요. 맞죠. 그다음에 또 양도세 감면을 받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6월 30일 이전에 내놓을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의 금매물을 잡는 것도 일단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반기 전략도 아니고 이번 상반기 전략이 될 수 다음 있겠네요. 달 전략이 되겠죠. 지역이랑 상품을 명확히 하고 있다가 매물이 나오면 바로 잡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반기 때는 6월 1일 호재도 끝났고 그쵸. 6월 30일 호재도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이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진짜 학군 때문에 애들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이사를 하셔야 될 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이사 목적으로 거래를 하실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그런 적들은 안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기 수요층이 너무 많아요. 그쵸. 결국은 실수요층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참다 결국은 이제 하반기 때 초반에 못하고 하반기 말에 가서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기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 인기가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반기 초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어설픈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풍선 효과, 이제 규제를 하지 않아서 올라갔던 지역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비규제적입니다. 한동안 해서 그럴 겁니다. 네. 투자할 때 거기밖에 없거든요. 대전도 그랬고 인천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투기지역, 투기가열지역에서 지정했었는데 그때 다 지정을 몇 번씩 했던 지역이거든요. 유권자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 투기층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뒤늦게 어설프게 들어갔던 분들은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투자를 실패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물론 실수요자 분들은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그냥 올랐으니 비교적이니까 무조건 딱 투자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과거에 지정됐던 경험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다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묻지마 투자하시면 안 된다. 예, 그런 투트랙. 결국 정리하면은 실수요자 분들은 인기가 많은 지역을 좀 먼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투기 지역으로 지정됐던 곳은 조심하셔라. 예,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 싶네요. 그러네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처럼 또 혼동기에는 그런 좀 원칙을 잘 세워서 네. 정책을 좀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강남만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5천만이 아니라 그러면 매덕 뺄거 매덕. 그러네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분명히 막 공격을 하시겠죠. 저 투기꾼 저 때문에 강남 뭐 이런 거 만들었어 그럴 텐데